살아나려면 이제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여기서 혹시라도 뭐 유죄 선고 파면 이렇게 받더라도 살아나려면 이제 국힘당 쪽에서 재집권을 해서 나를 사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는 나올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목표로 잡았으면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목적 합리적인 행동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서 제일 뚜렷한 특징이 목적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저 모든 말들, 그다음에 지지층을 골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변호인단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목적 합리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이 이 탄핵의 늪을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그 목표를 해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후보들이 나와서 그 논쟁을 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 사면 복권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아마도 윤 대통령은 아마도 그것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니 지금 뭐 좀 정체되긴 했습니다만은 탄핵 이후에 많이 올라간 지지율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정치를 모르는 거죠.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면 저 최근의 여론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는 건 금방 알아요. 뿐만 아니라 뭐 한 가지만 덧붙이면 레비츠키 책을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독재자 알아보는 일람표예요. 체크리스트요.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가? 실제 시도한 적이 있는가? 이게 체크리스트 맨 앞에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계속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히틀러와 유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는 공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런 불만 이해해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만 가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허민 기자 말씀하고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이제 언론인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쓸어버리냐,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는 이런 거예요.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의견이 다르다는 거, 지향이 다르다는 거,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하고 같아지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대립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극단주의라는 건데요.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괜찮아요. 서로 180도 완전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과격하다 급진적인 주장을 한다고 극단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좌우, 진보, 보수 이것과 극단주의의 차이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한 행위는 알겠어요. 그렇게 불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 불만을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방을 말살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극단주의고 이것을 편드는 이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그러고 국민 저항권이라 그러고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때려부시고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극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저 파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저기를 볼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극단주의고 극단주의의 핵심은 합법적인 폭력이든 사적인 폭력이든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하려는 경향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도 누구도 공론의 영역에서 이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총체적인 감정을 저는 표현하자면 어이없음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일날 그 소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태가 쭉 몇 달 동안 그 후속 사태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저를 사로잡는 감정은 어이없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저 말들을 보면 보통 하는 말로 현자 타임이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 타임. 그게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 못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2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저 법정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현실 속에 살아왔고 지금 저 법정에서도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예.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유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 얘기들을 들으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헌법 개정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본인은 헌법재판을 잘 받아야 돼요. 예. 저런 얘기를 헌재 법정에서 한다는 자체가 현실 인식을, 현실 자각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우리 헌법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의 알겠습니다. 문제예요.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기각 가능성을 용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 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5분의 1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대선 지난번 총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뭐 친윤 의원들이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잼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예. 비서실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더 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태섭 변호사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일단 말씀 주시리라고 제가 믿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하고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인데 야 이거 경고형이야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예. 하면 이게 이제 형사법정에서 이 헌재에서의 진술이 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헌법재판은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얘기하는 탄핵사유가 5가지입니다. 첫째가 위헌,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헌인 계엄령 발표, 비상계엄 발동. 그거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위헌 위법한, 그러니까 계엄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 특히 제1호. 세 번째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 봉쇄. 예. 네 번째가 정치인과 법률가들 체포하는 거. 예. 다섯 번째가 선관위 침탈. 이 5가지인데요. 이 행위를,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차피 형사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그냥 있는 거죠. 이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든 안 하든 이것 자체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서 지금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예.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고 그리고 대통령 피청구인이 헌법을 앞으로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탄핵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심사할 것도 없다.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뭐 만천하에 다 증명이 되었고 예. 그것이 중대하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진술을 보면 헌법 소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